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초처방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별 일이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2학기 때 어떤 내용을 배우니까 이런 주제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학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기에 과학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꼭 제가 말씀드리는 책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제별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분야의 책들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3학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꼭 학년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내용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이제 과목 그 분류를 과학에서 안에서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등에서 그렇게 분리가 딱 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좀 수준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3, 4, 5, 6학년에 이게 고루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물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뭐 이렇게 동물들을 한번 분류해보고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지표의 변화라고 해서 침식작용, 퇴적작용 이런 것들 실험도 하고 한번 사진을 보면서 분류하는 것도 배웁니다. 물질의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 배우고요. 소리의 성질, 소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이라든지 뭐 물질의 상태라든지 이 지표의 변화라든지 소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겠죠. 동물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해서 그동안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펭귄은 왜 추위를 타지 않을까요? 이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왜 귀가 크고 털색이 밝은지, 펭귄이 얼음과 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데 왜 추위를 타지 않는지, 뭐 이런 이 동물들이 주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시끌벅적 할 말 많은 곤충들.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곤충이 이제 동물 하니까 조금 더 한번 거기서 뽑아봤어요. 일단 유머러스하게 이 곤충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운드 왕국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스크래치라는 마법사가 사운드 왕국의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이 사운드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수, 에디송, 돌키호테, 피타고르스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3권의 빛과 소리, 그리고 이게 바로 물리야. 이것도 이제 시리즈인데요.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이런 편들을 보면은 또 교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4학년입니다. 4학년은 식물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요. 3학년까지 동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으면은 이제 4학년 때는 식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림자와 거울에 대해서 배우고요. 화산과 지진, 그리고 물의 여행이라고 해서 이 물이 순환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든지 상태 변화, 그림자, 화산, 지진, 물의 순환 이런 주제로 한번 책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 검색어로 넣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추천법은 일단 하나는요, 검색어를 2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림자, 과학, 그림자, 초등 이런 식으로 2개를 입력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추천된 책 부분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또 거기서 찾기에 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에 대한 거니까 반려식물 키우기 해서 이제 반려동물인 도치가요, 식물이 없는 환경이 답답해서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를 위해서 반려식물로 기를 수 있는 강낭콩, 봉선화, 불애옥잠, 고무나무, 허브 이런 12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산,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 꽤 많이 있잖아요. 화산, 지구를 뒤흔드는 몬스터. 그래서 화산에 얽힌 신화, 전설부터 이 6개 대륙의 대표적인 화산 23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화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석이 된 빅마마 해서 천연자원이 묻혀있는 지구 속에서 암석과 광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라든지 황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 그리고 화석 지층이 생기는 원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해운대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제 지진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몽탕 흔두홍 박사, 강산이와 함께 지구에 지진이 일어난 지구 곳곳을 좀 탐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용선생 시리즈, 이제 한국사에 이어서 과학도 있죠. 과학교실, 그래서 지층과 화석편, 이것도 또 재밌게 읽어보면 좋겠고요. 스미스가 들려주는 지층 이야기, 이것도 지층이니까 읽어보고요. 그리고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대장 오진한 해가지고 이제 올해 여름에 여기서 공포 영화만큼이나 온 국민을 오싹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식수로도 사용되는 수돗물에서 깔따구류 유충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도꼭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 물 절약에 대한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 5학년이에요. 5학년은 생물과 환경, 날씨와 우리 생활, 물체의 운동 속력, 산과 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날씨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속력에 관련된 거, 또 산과 염기에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바꾸는 요술쟁이 바람, 그리고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을 밝히다. 자, 우리가 운동 속력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훈동이가 엄마와의 약속으로 방과 후의 수업인 뉴턴의 실험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이야기고요. 세계사 속 날씨 이야기. 자, 이거는 사실 과학인지 사회인지 모를 그런 융합되어 있는 책이죠. 세계사 속에서 날씨가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6학년에서는 또 세계사를 다루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확장을 시켜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마로 일어나는 위화도 회군, 그리고 폭설로 패배한 러시아 원정, 가뭄으로 사라진 마야 문명 등 이 날씨와 이 세계사가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26권 계절과 날씨, 용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 8권 산과 염기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물리야, 이것도 시리즈인데요. 힘과 운동편 같이 읽어보고요.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그래서 산과 염기에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어떤 책이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고요. 6학년은요, 전기의 이용, 계절의 변화, 연소와 소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에너지와 생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전기 에너지,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것도 배우고요. 계절이 왜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요. 연소와 소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 몸, 이제 동물 배웠고 식물 배웠고 이제 우리 몸, 신체에 대해서 배우죠. 그 다음 이제 에너지와 생활이니까 전기 앞에 에너지 이런 것들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전기, 계절, 연소, 신체, 우리 몸, 에너지 이런 분야의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체 대탐험, 이것도 재미있게 보이죠. 참 요즘에는 지식책도 최대한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쵸? 테슬라, 전기의 마법사.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줄만 알았던 이 테슬라가요, 사실은 위인이라는 사실. 예, 에디슨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제서야 재조명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소리로 알아보는 우리 몸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몸의 다양한 소리들, 우리 트름도 하고 방귀도 뀌고 이제 층간 소음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몸 이야기 알아보고요. 이젠 달라져야 해 에너지에서 미래의 깨끗한 안전한 에너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요. 따끔따끔 우리가 전기에 중독되었다고,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전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촛불 아저씨의 두 얼굴, 연소와 소화. 그리고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리즈인데요. 이런 시리즈 안에 또 지식이 이야기랑 잘 번복돼 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생각보다 또 이야기책은 잘 읽는데 이런 지식책은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고학년에서 읽는 이 지식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이야기처럼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지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중해서 한 권 읽어내는 그 경험, 나만의 독서 장벽을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책만 읽어서 이런 지식책이 힘들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안에 내용으로 생각도 하고 퀴즈도 내보면서 이 비문학책, 지식책을 읽어내면서 이 이야기의 교과, 연계, 독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학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